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제목에서도 나와 있는 것처럼 워렌 버핏은 워렌 버핏은 과연 과연 바보인가? 오 되게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이거 네. 버핏 할아버지를 저주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죠. 아니 왜냐면 실제로 최근 그 워렌 버핏에 대해 조롱 섞인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각종 그 주식 투자 카페 같은 데를 좀 돌아다 보니까 워렌 버핏을 이제 한물간 늙은 노땅식으로 이제 쓴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얼마나 그 투자 기간이 오래됐고 얼마나 수익률을 보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그 쓰는 것을 보면서 그래 그러면 정말 워렌 버핏은 그렇게 바볼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네. 위험한 생각이죠. 네, 버핏은. 왜냐면은 뭐 그분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워렌 버핏의 최근 그 투자 실적이 안 좋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네. 뭐 그러니까 별 볼일 없으니까 네. 없다고 보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항상 그 하는 얘기가 우리도 그때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IT 버블 때 하나도 관련 회사를 안 갖고 있었잖아요. 워렌 버핏은. 그렇잖아요. 워렌 버핏이 안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은 한마디를 했잖아요. 나는 이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투자를 내가 안 하겠다. 솔직히 뭐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1조에서 뭐 하나 괜찮은 놈 한 10억만 투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단 뭐 10억 투자해봤자 뭐 1조에서 그건 뭐 마이너스 돼도 별 상관없죠. 뭐 그렇잖아요. 뭐 한 그게 10억 들어가서 한 4억이 돼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뭐 포트폴리오로 조금 들어가 상관없죠. 그렇죠. 너나 10억이 제도 좀 100억 되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나가던 시절 안 한 거잖아요. 사실. 예. 사실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어쨌든 돈 주기 아주 소소한이라도 들어갔으면 되는데 안 한 거잖아요. 왜? 난 저걸 모른다. 제가 뭘로 돈을 버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워렌 버핏은 저 시골에 처박혀 있는 늙은이 저 세상이 바뀐 것도 모르고 저 늙은이 그렇게 조롱을 받았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많이 조롱받았죠. 네, 그때 미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헤지펀드나 이런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다. 이젠 이런 것들이 새 시대를 그 이끌어가는 기업들이다. 저런 맨날 무슨 뭐 구닥다리 기업들만 해가지고 하는 저 노인네 저래가지고 되겠어? 그 기간이 한 5년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길었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조롱을 받던 그 시기가 95년부터 그럼 2000년까지였었나 보네요. 네, 거의 그 5년 정도 조롱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되게 네. 마음이 아프셨겠네요, 할아버지도. 근데 뭐 그 할아버지야 뭐 원래 진짜 누가 와서 뭐 조롱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니 그것보다는 원래 그런 거 안 보잖아. 그렇죠. 신경 안 쓰죠 별로. 그분 자체가 보면은 그 사무실에서 MBC, CNBC 그거 틀어놓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묵음으로 해놔서 그러니까 뭐 받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겠지. 그렇죠. 그분 하는 그 맨날 사업 보고서나 보고 지네 계열사 사장들 통화하고 뭐 하는 책 읽고 그건데 뭐 그렇게 치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었던 건데 지금 다시 또 이제 그런 물론 이제 최근에 하인즈 때문에 네. 또 그 워렌 버핏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좀 실수한 것 같다. 너무 크래프트사를 너무 많이 매수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팔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쓰리지 캐피탈을 믿었죠. 근데 한편으로 그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급이 내가 실수했다. 좀 과도했던 것 같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이 지금 마이너스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좀 깎인 거지. 사실 마이너스급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뭐 수익률 한 50%에서 지금 한 35%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잘못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실수야? 그렇게 치면 돈 벌었는데 조금 덜 벌었다는 측면인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워렌 버핏이 과연 바보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라고 조롱을 받는 게 과연 저게 현재 오히려 이런 자산시장의 분위기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뭐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버핏이 뭐 투자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죠. 버핏의 현금 잔고를 보면은 사실 최대고 계속 현금을 쌓아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투자를 진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네. 버핏은 가끔 투자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니까 개인 자금 투자하고 있겠죠? 예, 지금 재미 삼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나와서 하신 말씀도 들어보면 그렇고 비싸서 살 게 없어요. 네. 아니 실제로 포스코도 개인 자금으로 산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체 난 돈이 많긴 많으신 분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버크셔의 현금성 잔고를 보면 너무나도 거대하게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올려 쌓는 중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뭐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투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하시고 이렇게 조금 돌리고 아유, 재미삼아 한마디로 사는 것 그분은 인내력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네. 계시죠. 쌀 때를 기다리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물론 예.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 정도 돈 갖고 있으면 솔직히 뭐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뭐 안 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는데 뭐 굳이 그렇죠. 왜 사?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뭐 네. 누가 뭐 돈 빼라고 말도 못 하고 그 사람 보고 한편으로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뭐 한 아. 100억 정도 있는데 뭐 한 20억 정도 현금 있으면 굳이 빨리 살려고 하는 것보단 아유 그래 폭락해라 차라리 그걸 즐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치면 폭락할 때 뭐 인생도 한 80에서 90 사신 분이나 그러니까 어차피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는데 뭐 그렇죠. 까놓고 얘기해서 뭐 기다리면 언젠가 올 건데 그렇죠, 그냥 네. 기다리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IT 버블 때 사실은 IT 회사를 하나도 안 산 게 나는 뭔지 몰라서 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뭐 팡이라고 해서 그런 회사들이 쭉쭉쭉 올라갔었지만 최근에 또 그렇게 치면은 이제 워렌 버핏이 그런 기업들을 사고는 있잖아요. 애플도 샀죠. 네, 애플도 샀고 그 전에 뭘 샀다가 팔았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였나? 뭐였죠? IBM 좀 들어갔다. IBM 뺐고, 들어갔다 또 이제 뺐죠. 그런데 IT 예, 회사들이잖아요. 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 IT 안 산다면서 왜 사냐? 몰라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워렌 버핏이 정말 몰랐을까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공부를 했겠죠. 조사를 했겠죠. 그쵸. 하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화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아니었던 거였겠죠. 그랬을 것 결과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그 허들 그 항상 그 얘기잖아요. 제가 그 원원의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그쵸. 거기에 속한 기업이냐 아니냐 예, 또 자기가 생각하는 그 허들에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공부를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뭐 흔히 얘기하는 그쵸. 부석가들도 세계 빌 게이츠가 친구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분들 물어보면 진짜. 뭔지 다 알려줄 텐데 빌 게이츠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둘이는 자주 최고인데.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몰랐을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기한테 안 예. 맞으니까 그러니까 못 샀겠죠. 공부를 하고 뭔지는 알겠는데 그 사업 그 포트폴리오나 얘네들이 먹고 사는 그 기업을 볼 때 내가 볼 때는 내가 뭐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네라고서 안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애플을 사는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서클 내 그런 허들 들어왔다 생각해서지 그렇죠. 산 게 아닐까 그렇죠. 예. 네라는 생각이 그런 것 들기는 해요. 네. 요즘은 떨어졌어도 워렌 버핏 산 거보다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 거의 대부분 대체로 그렇죠. 그리고 워렌 버핏의 성격상 더 사죠. 또 사죠. 돈이 그러니까 많으니까 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서 평단가를 더 낮출 기회니까 사실은 더 살 수 있죠. 마이너스가 되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분 네. 입장에선 저희 같으면은 뭐 수천억 사도 저희 비중으로 하면은 한 10만 원 샀다가 20만 원 꽂으면 뭐 이런 폭이라서 그렇죠. 그 뭐 수천억 넣었다는 건 사실 뭐 그닥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게 아니니까 물타기 해도 네네. 전체 포트폴리오 생각하면 아주 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워렌 버핏은 결국은 기업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수입이 매월 1,000만 원 들어오는 걸 너는 원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1,000만 원 들어오는 걸 원하냐? 아니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 2천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1억 2천이니까 10% 수익이 난다 그러면 12억인 거고. 그렇죠. 근데 10%는 좀 힘들다 그러면 24억 정도면 5%.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워렌 버핏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결국엔 매월 너한테 1,000만 원을 줄게. 평생을 할래. 너는 내가 그러면 대략 한 35억 정도 줄게.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 라는 얘기를 하면 곰님은 뭘 택하시겠어요? 1,000만 원을 매월 주는 것과 35억을 일시불로 주는 것과. 1,000만 원 맨날 받는 거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예. 35억을 받는 걸 선호하죠, 사실은. 그렇죠. 보통. 그렇잖아요. 매월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일시불로 35억 받아서 한방확 땡겨가지고. 뭘 할 수도 있고 어쩌고 그렇죠, 저쩌고. 그렇죠. 근데 저 같아도 사실은 매월 1,000만 원 받는 걸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먹고 사는데 훨씬 편하죠. 그게. 아유 고민할 거 35억이 없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이걸 또 굴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물론 머리 아프죠. 또 약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 없고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연금이 참 네, 안전하죠. 그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을 수 없고 또 뭘 해야 되고 예, 근데 매월 1,0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건 어쨌든 이번 달에 다 써도 다음 달에 1,000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또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나 부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워런 버핏은 결국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얘가 그거죠. 계속해서 캐시가우를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네. 바라보고 있죠. 계속해서 캐시가우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냐, 그냥 예, 예. 한번 반짝해서 35억 정도를 버는 기업이냐. 결국은 그쵸, 뭐 그쵸. 30억 반짝 벌면 뭐 하겠습니까? 예. 기업이란 게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면 또 뭔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속성 네. 있는 기업 찾기가 또 쉽지가 않고 그렇죠. 쉽게 네. 망하니까 기업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워런 버핏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것과는 확실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치 투자 관점이기는 하죠. 전통적인 것도. 네. 가치 투자자라는 게 절대 다수가 될 수가 없죠. 원래. 그렇긴 하죠. 예, 네. 가치 투자가 다수가 된다면은 그 시장은 이미 가치 투자가 아니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더구나 뭐 독특할 수밖에 없죠. 섹시하지도 않죠. 가치 투자가 느낌상. 보통 기분 나쁘죠. 보면 다 망해가는 회사인데 돈은 계속 버는데 그럼 다 망해가잖아. 미래도 없어. 막 네네네. 너 케찹이나 팔아라 막 이러고 막 야씨 단물이나 팔아. 뭐 단물 야씨 설탕물 팔아갖고 네. 뭘 본다고 해. 알고 보면 코카콜라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그 하인즈 케찹 사건은 좀 의아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번에 분기가 그렇게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사실 엄청나게. 예, 예. 근데 케찹이라는 게 그렇게 갑자기 분기에 폭락을 하나라는 생각이 자회사 쪽에 들긴 뭔가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케찹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는 솔직히 않거든요. 그건 아니고 아니 그잖아 자회사 케찹이 무슨 뭐 사업권. 갑자기 한 분기에 그렇게 폭락을 할 만큼 안 팔려. 그러게요. 꾸준히 안 팔려야지 모든 게 그렇잖아요. 자회사 쪽 뭐가 사업권 쪽에 그러니까, 좀 뭔가 네. 상각에 좀 문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거죠. 왜냐면 이제 그 기사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그 기사들을 보면 전부 다 이제 아무래도 케찹 가지고 계속 떠들더라고요. 웰빙이 되면서 케찹을 안 먹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읽다 보니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케찹이 분기에 갑자기 이렇게 폭락할 정도로 안 먹어? 예,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스리치 캐피털이라는 이제 회사 네, 네. 입구서 워렌 버핏이 들어갔다고 돼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스리치 캐피털 특기가 이제 헤지 펀드로 네, 그 단가 깎는 거죠. 네, 네. 그래갖고 되게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워렌 버핏이 이제 단가 깎는 그들의 능력,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인수합병약 합치는 능력, 네, 그걸 믿고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워렌 버핏의 그 행보를 바라보면은 스리치 캐피털이 이제 세계적인 이제 식음료 기업들 합쳐가지고 네, 계속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네, 이번 크래프트하고 하인츠 합친 것도 그렇고 네. 그 전에도 이제 맥주 회사들을 이제 탄생시켰던 세계적인. 네, 그래서 네, 워렌 버핏의 지금까지의 행보를 바라보면은 네. 이제 그걸 따라서 계속 가지 않을까 네. 라는 이제 판단이 들더라고요. 더구나 워런 버핏이 그런 큰 기업을 살 때는 대체적으로 조건 걸고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뭔가 뒤조건이 있죠. 뭐가 떨어지면은 네, 내가 그쵸. 돈 투자했으니까 다시 네가 물어주죠. 네, 뭐 그럼 항상 보면 그런 예, 조건들 예. 보면 나중에 워런 버핏 관련 책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회사가 어려울 때 투자해 줄까? 예, 제발요. 그래, 그럼 이런 조건이면 내가 투자할게. 그래서 알고 보면은 일단은 무조건 어느 가격 밑이 돼도 나는 결코 손해 안 보고 안전조항 다 거기다가 걸어놓고 또 그렇죠. 옵션으로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다 그렇죠. 해놓고 사실은 올라가는 거는 더 네, 열어놓고 밑에 그렇죠. 떨어지는 거는 딱 걸어놓고 그렇죠. 얼마 이상 뭐 안 배당을 받겠다. 일테면 더 받게 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예, 딱 예. 사실은 걸어놓고 보면은 그렇죠. 하잖아요. 왜냐면 걔네들은 워런 버핏이면 이 돈을 얻을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렇죠.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저렇게 나쁜 놈이 없죠. 그러니까 싸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온갖 걸 다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채지. 아 그렇죠. 사채업자죠. 사채업자. 그러니까 사실, 예, 예. 은행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못 빌리니까 온 거니까. 아까 그러니까 사채지.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채라는 게 무슨 뭐 얘가 무슨 아무리 우량하다고 그래서 막 빌려줘요. 그렇죠. 나 유리한테 세팅해놓고 그렇죠. 또뭐또 네 세상에 대면 손에 안 보게 만들어가지고. 대면하고 안 되면 어차피 나뭐 니네 안 사든 뭐 나 아쉬울 거 없는데 뭐 이거잖아요 사실은. 상상하는 게 네. 이제 그런 식이죠. 네. 아 이렇게 바라보면 참 대단하긴 한데, 그냥 대단하긴 한데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 조금 좀 약간. 아 원래 음. 그 개인적으로는 워런 버핏은 소시오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네. 그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사는 것도 참.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워런 버핏이 하는 그런 대화나 또 이런 책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보면은 그 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원래 사람은 잘 못 대했는데 네. 이게 누구죠? 이분이 카네기 카네기가 강의 듣고 거기서 나서 네, 강의 들었으니까. 그 강의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이 좀 인자한 것처럼 네. 보이기 시작했다고. 아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인지하게 그렇게 다 하는데 쇼매집하니까. 그러니까 하는데 그런 게 신기하다는 거죠. 실제로 기업 이런 걸 할 때 보면 전혀 인자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 아니거든요. 소시오패스에서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연기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감정을 못 느끼는데 제가 왜 힘들지? 근데 어쨌든 인정해 줘야지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는 네, 그런 의심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들기는 해요. 뭐 실제로 뭐 까놓고 얘기해서 워런 버핏 아저씨는 가족도 솔직히 제대로 못했잖아요. 가족도 안 돌봤죠. 그렇죠. 뭐 자기 혼자 살았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네, 참. 와이프는 그냥 자기 그 흔히 얘기해서 밥만 챙겨주면 되는 와이프, 역할인 거잖아요. 사실. 와이프 뛰쳐나갔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스노볼 책 읽으면 와이프 예.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랑도 솔직히 살고 뭐 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냥 둘이는 그냥 동반자다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거니까. 지금 부인께서도 뭐 가정주부잖아요. 가정주부였다가 이제 부인이 된 거잖아요. 말 그대로. 가정부였다가 부인이셨고 뭐 가정주부 그렇지 가정부로 예, 하다가 예. 사실은 가정부 하다가 근데 그 가정부가 예. 그 부인이 있기 전부터 계속 있었던 부인이 앉혀놨다고 얘기 써있긴 그러니까 하던데 네 책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시오패스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치면은 사실은 결국에는 필요성이 있어서 했던 거. 알기로는 하나도 그 가정부한테는 돈 안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무슨 일이 생겨도 가정부한테는 돈이 그 지금 부인한테는 안 가는 거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실제로 보면은 그 전 부인은 같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부인은 전혀 노출되질 않잖아요. 사실은. 그 전 부인 돌아가셨나요? 아직 살아계신가요? 돌아간 지 언젠데요? 10년 넘은 것 그쵸. 같은데. 네. 돌아가신 그러니까 것 그때는 같은데. 이렇게 같이 무슨 파티도 네, 가고. 같이 가고 근데 했죠. 그래서 그 재혼한 부인은 전혀 노출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부인은 부인이로되 부인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쵸, 네. 아 근데 또 어떻게 바라보면은 투자라는 게 우리가 보통 사는 사람의 그 감정으로는 아,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더나 그 서프라임 모기 때 무너질 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막 난 좋아 살 거야 막 모든 사람이 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상적인 그거잖아요. 먹는 저는 지금 사람이니까. 섹스에 굶주린 남자 같습니다. 이 얼마나 피부에 확 와닿는 말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텔레비에 나와 그 정도 말할 정도의 뭐랄까 사회적 감각이 없어야지 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사회적 감각이 있었다면 과연 그것까지 모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호하는 말이잖아요. 환호는 하죠. 환호는 하는데 그쵸? 저런 마인드 저런 그래 이거잖아요. 사실 일반인 안 되죠. 일반인들 관점에서 저런 나쁜 새끼 같으라고 타고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래서 따라할 경지는 저는 네, 그 경지 아니라고 넘어서신 분이라서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생각을 해보면 워런 버핏은 10대에 이미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대요. 이게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일반인은 축구하고 뭐 농구하고 놀고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이게 그러면 안 되죠 원래. 애들이 그러니까 애 아빠가 뭘 어떻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 그 생각은 해요. 워런 버핏이 10대 때면은 지금 그분이 90세니까 세계대전 때였어요. 거의 80년 전이거든요. 네,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제 말은 도서관에 책이 많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80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세 훨씬 적겠네요. 그렇잖아요. 책이 그렇게 많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느낌상. 그러네. 지금 우리들이 보면은 그냥 마을 도서관 정도? 그 정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엄청나게 책이 많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정도 숫자면은 못 읽죠. 네.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솔직히. 그 말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 애가 읽는 속도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워런 버핏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기는 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여하튼 그래도 워런 버핏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과연 워런 버핏이 그렇게 하는 지금의 이걸 근거로 해서 바보 같다, 한물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을까?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또 그 왜 그 한 15년 전에 그 노던 퍼시픽이라는 철도 회사 샀었잖아요. 그때 인수를 했잖아요. 그때도 말들이 많았잖아요. 저 한물간 저거를 왜 저 사느냐. 저 바보 막 이러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난 캐시카고 된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엄청 돈 막 뽑아내고 있죠. 왜냐면 그걸 대체할 수단이 없잖아.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그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비난했던 게 아니 비행기가 있는데 철도가 이제 무슨 필요가 있어. 화물 날르는데. 그렇죠. 하는데 근데 결과로는 오히려 더
아마존이나 이런 게 커지면 사실은 그게 더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거잖아요. 그 물자 감세 효과도 워낙 컸고 소송 대해서. 물자 수류 수송하는 거 딱 그 철도로 그 사실은 부분도 있었고. 하는 거니까 또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결과적으로 이제 민간 철도들이 다 이렇게 다 민간이죠.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못 보는 걸 그 사람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거기 워낙 큰 돈을 돌리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컸는데 노동법이 빅 들어가면서 공공투자하니까 자기 투자금에 대해서 이제 감세받는 부분도 워낙 컸고 이렇게 바라보면 원래 밑에 있는 사람도 똑똑똑똑하니까 그분들이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상식적으로 워렌 버핏이 딱 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인데 그 밑에 사람 똑똑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바보야 그걸 왜 몰라 이럴 거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서. 얼마나 많이 또 이게 물어다가 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하면은 듣자마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밑에 애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뭐 모르면은 능력이 부족한데 그러고 잘릴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워렌 버핏이 어떻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딴 사람들한테 이런 겁니다라고 하겠지만 자기 밑에 애들한테는 그렇죠. 딱 얘기하면 모르면은 화내겠죠. 화를 안 내도 쪼겠지. 아주 그 지능적으로 쪼지 않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그럴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분은 몇 명 되지 않는데 직원들이. 그분은 흔히 얘기해서 이 기업 보고서를 보고서 엑셀 아니고 암산으로 한다면서요. 그렇잖아요.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그 나이에 그게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암산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분은. 신기하다. 그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니 당연히 뭐 얘기해서 못 알아들으면은 너는 내 직원으로는 힘들겠다. 이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그런 정도 급이잖아요, 사실은. 신급이니까 사실은. 네. 재테크업계에서는 신이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어쨌든 신급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 현재 최근 몇 년 동안 그 팡이나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쭉쭉쭉 잘 나갈 때도 사실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었던 거니까. 애플 정도만 좀 사시고. 애플을 좀 빨리 발견하지 못한. 물론 이제 뭐였죠? 아마존을 내가 빨리 하지 못한 후회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때 그거를 알았지만 투자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지금 또 투자하지도 않잖아요. 지금 뭐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건 워런 버핏이 관점에서 아니다 싶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워낙 뭐 고평가돼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날 것 같은데라고 사지만 워런 버핏은 계속 잘 나가긴 하겠지만. 이미 내 손에서 떠났어. 아니면 내 손에 다시 들어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던가. 그거이잖아요. 워렌 버핏은 결과적으로.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들 정도로 싸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업들이 아직 이제 뭐 좋은 회사라는 걸 알지만 너무 비싸다. 아무리 싸도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자기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살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번 그런 비판이 뭐 한두 번 있던 게 아니니까요. 그것도 뭐 별로 신경 쓸 것 같지도 않고 뭐 70년대부터 시작을 해갖고 얼마나 많이 비판을 받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래 그렇게 생각하려면 하던가. 우리는 계속 배당도 받고 돈도 벌어주고 뭐가 문제가 있겠냐 그러실 테니까 뭐. 네,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면 오늘 그 방송 제목은 상당히 논쟁적이고 그럴 수는 있겠으나 결론은 네가 바보다. 그냥 뭐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엔 투자업계는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네가 바보다. 이런.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웃기잖아요. 이 투자한 지는 재산이 얼마고 몇 년이 됐길래 워렌 버핏을 한물 갔다고 얘기를 해. 까놓고 얘기해서 너도 그러면 50년 정도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하던가 최소한. 그렇잖아요. 작년에 그 비트코인 논쟁 때 그 할아버님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저건 아니다. 그 막 한쪽에서 할아버지가 이제 끝났다. 잘 모르는구나. 새 시대의 비트코인을 못 알아보네. 그렇죠. 그때 한쪽에서 그랬죠. 할배하고 맞짱 떠갖고 살아남은 게 없는데. 참. 거의 뭐 솔직히 우리는 전설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죽기 직전까지 전설이 되지 않겠어요? 죽은 다음에 더 전설이 되고. 죽으면서 전설이 되겠죠. 죽으면 어쩌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진짜 동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중국도 뭐 관우나 이런 사람 다 신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워런 버핏도 충분히 재테크의 신으로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워런 버핏 동상을 만지면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운이 좋아서 수익률 100%가 된다든가 이런 발가락 만지는 거 말고 소문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워렌 버핏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